어떤 것이 특정하게 너무 나쁜 거는 아닌데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오늘 코스피가 2600선을 좀 위협받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랑비에 옷젖듯 뒷걸음질 친다면은 이 주가 레벨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마감의 정석에서 정리해드립니다.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어제와 같습니다. 2판입니다. 네. 어제 알려주셨던 내용을 다시 좀 보자면은, 매도 거래대금을 제외하고는 9에서 10조 정도의 거래대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중심주 그대로 가져가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어떤 식의 시장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리고 전략 한 번 더 짚어주세요. 네, 그냥 10조 시장이라고 계속 보면 될 것 같아요. 10조의 작은 규모에서 계속 주식들이 순환되는 시장. 10조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최근에 뭐 13조까지 한번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11조 이상이 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매수에 의한 거래대금이 아니라 음봉이 나오면서,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추세가 무너지면서 나온 이 하락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유동성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4월 코스피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찍었었을 때 이때가 이제 2,580대였었는데요. 이때가 한 14조 시장이니까 여전히 시장은 유동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나눠 먹어야 되는 시장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축에서 지금까지 2,460에서 2,650까지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반도체 역할이 되게 중요했었던 거고, 그리고 6월 중순 요 이후에는 이제 배터리의 역할이 되게 좀 중요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이제 6월 중순에서는 하순으로 좀 넘어가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된 좀 악재들이 있었잖아요. 미국 쪽에서 중국 이 배터리 업체에 대한 이제 승인 관련된 요것 때문에 좀 우려, 특히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이 좀 급락세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좀 전조점이 깨지는 주식들도 꽤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SG 사태 닮은 꼴 관련돼서 뭐 거래 정지가 되는, 하한가가 5개가 같이 가는 뭐 이런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됐었던 이런 흐름들이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동성에 대한 부분을 볼 때는 이 매수에 대한 유동성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에 대한 거래 대금이 포함됐었을 때는 이건 우리가 유동성이 증가하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좀 정체되는 신호에서 그게 바뀐 게 없겠구나. 그러면 전략 1로 가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이 전략이 크게 3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냥 지금 현재 시장은 1번 전략인 거예요. 뭐 1번 전략들 다 기억하십니까? 10조인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라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죠? 중심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주는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뭐 좋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한 9천억 정도 나왔더라고요. 9,400억, 그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평균 거래대금이 한 5,500억 정도 됐었으니까 손바뀜이 나오기 전에 그거보다는 지금 계속 돈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좋은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거래대금이 4,400억 정도 됐는데, 이거는 손바뀜이 나오기 전에 이 거래대금 평균 거래대금이 한 2,770억 정도 됐었거든요. 1년 동안. 그거보다는 지금 계속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상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 규모는 14조에서 줄어들었죠. 근데 안 빼앗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죽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들 주식이 계속 중심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배터리하고 원투펀치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뭐 2,650을 재조정한다거나 2,700으로 가는 흐름이 한 10조 내외에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보다 수익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걸 초점으로 봤었냐면,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빨리 전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직전 고점이 62만 9천 원이잖아요. 그죠? 62만 9천 원이지 않습니까? 아직 고점을 못 넘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 SDI가 빨리 전고점 넘어서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수는 고점이 높아졌는데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지금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삼성 SDI도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어제 좀 차익 매물이 좀 심하게 나왔어. 이건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에코프로도 지금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고점에 지금 막고 있는 상태인 거고, 빨리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의 신호가 없는 거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번 구간은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30만 원대 공략하신 분들은. 그래도 냉정하게 봐야죠. 4월 달에 유동성을 넘어가지 않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를 반도체보다 늦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게 기간주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터리의 이 역할을 바이오라도 해줘야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도 터져야 되고, 셀트리온이라도 전고점 돌파를 빨리 해줘야 돼요. 아니면 현대차나 기아라도 전고점 돌파를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전고점 돌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은 반도체 하나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10조 내에서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나와서 2650도 가고 2700도 간다고 쳐요. 이러면 만약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으로 쏠리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게 된다면 LG전자나 삼성전기, LG이노텍 이해되시죠? 이런 주식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IT 관련된 섹터들은 종목 수가 많아요. 연동되고 있는 종목들도 꽤 되고. 저는 소부장 관련된 주식을 여러분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는 주식이 동진 세미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모티리얼즈, 그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 테스, 보닉 아이패스 이런 기업이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런 기업들까지 만약에 자금이 집중되게 된다면 시장의 거래대금은 한 10조에서 12조 이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지만 반도체만 가고 나머지 주식들은 그냥 플랫하게 멈추는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이미 전고점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이들 주식이 자금을 빼앗기지 않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니 만약에 전체 거래대금이 12조에서 13조 넘어간다 싶으면 소부장이 차라리 유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1번 전략에서 2번 전략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그러면은 반도체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해피한 거예요. 문제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나머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잘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도 여전히 60일선 위에서 어쨌거나 있는 상태인 거고, LG 화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 코스피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견조하거든요. 근데 다만 펌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3번 전략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수는 올라가는데 거래대금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면 그 밑에 있었던 주식도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금이 쏠려가지고 나머지 주식들은 왕따 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랬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함부로 좀 저점을 잡기보다는 차라리 중소형주들 한 2,350에서 받을다 생각하고 그 현금을 좀 남겨놓고 반도체 쪽에서 자금이 시장을 끌고 가게 되면 차라리 소부장 쪽을 매집 전략하기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배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금이 안 붙는 건 사실이니까 요거는 지금 당분간 어쩔 수 없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동성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바로 이어서요. 공개방송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4시에 유튜브 공개방송합니다. 네. 네. 어떤 내용 다루실 예정이세요? 지금 방송에서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들 많이 다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기업들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해드릴 생각이고, 가격대가 매수의 기준도 있지만 또 매도의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되어서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늘 좀 대형주, 중심주 위주로 대응을 하자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중소형주는요? 이 부분 궁금하셨던 분들은 바로 이어서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정석이었고요. 김정수 전문가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